LG전자가 한 주 내내 그래도 반등 기조로 이어가 나가면서 안 좋은 금요일 시장에서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월요일을 준비하는 영상으로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예상을 해볼 건데, LG전자 지금 현재 이제 중요한 가격대가 어디인지 일단 단타적인 관점에서 지지와 저항, 사실 LG전자를 단타 매매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분차트 흐름에서 지지와 저항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홀딩에서 가져가는 과정 속에 단타에서 스윙으로는 연결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지선이 계속 동일하겠죠. 그 지지선이라는 게 결국에 스윙으로 가져가는 부분에서 홀딩에 대한 요건이 될 거니까, 단기적으로 분차트의 지지와 저항을 알아보고 현재 LG전자에 대해서 수급상으로 봤을 때는 기관 외국인이 매수를 해서 매집을 했습니다. 하방 매집을 보이다가 지금 이 하락의 추세를 넘어가는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집 단가 위로 올라오는 상태에서 어떤 조건이 만족돼야지 상승 탄력이 좀 강한 10% 이상의 근 장대 양봉을 만날 수 있을 것인지, 그 시점까지 우리가 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주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흔들기는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흔들기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 흔들기에 털릴 것이 아니고 우리는 홀딩에서 갈 건데, 이 홀딩하는 과정 속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지지 라인을 또 오늘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이제 금요일 분차트 먼저 한번 살펴보면, 오전장에 한번 상승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다가 장 시작 이후에 또 급하게 밀리고 계속적으로 저점만 지켜주는 상태로 횡보를 하더니 그래도 계속 저점을 높여주면서 마지막에는 반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세력들의 돈은 오전장에 강하게 들어왔다가 그 돈을 단타 세력으로 다 나가버리고, 그리고 나서 차츰차츰 조금씩 더 늘려가는 과정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이건 오늘 하루의 세력에 대한 돈을 평가하는 거고, 금요일 오전장에 상승을 했던 부분에서 이 검은색 라인, 이 수급 라인은 지켜주는 모습이었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했겠지만, 일단 아직까지 매집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 창구를 한번 봤을 때는 삼성과 미래에셋, 삼성은 뭐 기관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관인 편이 많습니다. 삼성, 미래에셋 순매수를 지목했고, JP 모건서울과 모건스탠리 등 외국계는 매도라는 모습이었어요. 최근 이제 수급창으로 봤을 때 제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날이죠. 급락이 떨어지고 6월 23일 날 급락이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번의 흐름을 봤을 때, 최근까지 밀리는 고점에 봤을 경우에는 이 흐름이 개인들이 매수해서 받는 매매가 아니라 여기서 계속 지루하게 움직이면서 올려놨다 내려놨다 또 급하게 뺐다 다시 빼고 올리면서 세력들이 악랄하게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6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수급상을 보면은 개인은 거의 4천억을 매도를 다 해버렸고, 외국인과 기관은 그 4천억을 고스란히 받아 넘겼습니다. 이 평균 단가를 제가 계산해 봤을 때 17만 8,2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한번 제가 계산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부터 지금 하락해가지고 밀려 내려왔을 때 쭉 올라오다가 여기에 최고점을 만들고 최저점을 만들었습니다. 세력들은 그 중간중간에 이제 최저점에서 그냥 한 방에 매수하고 하는 형식이 아니고 계속 꾸준하게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다 계산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일단 알려드릴게요. 계산기를 딱 꺼내가지고 봤을 때 여기 구간을 보시면 고가가 21만 4,500원입니다. 그리고 더하기 이 최저점이 14만 1,900원이죠. 이거를 더해가지고 35만 6,400원이라는 거를 둘로 나누면 17만 8,200원이 됩니다. 그래서 17만 8,200원 이렇게 설정을 해놨었고, 17만 8,200원을 여기다가 딱 그어놓고 보면은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이틀 동안 단가 구간에서 움직이다가 지금 금요일날 빵하고 시가부터 딱 그 자리 자기들 단가에 올려놓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거래량도 들어온 모습이에요. 여기서 분차트로 단기 지지와 저항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 보시면 이제 역전 매도 타점을 보시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회색 구간에 있으면 주가가 조정입니다. 이 조정일 때는 그냥 손가락 꽉 잡고 매수를 안 하고 중요한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중요한 자리가 원래 17만 5천 원 이하 정도, 17만 5천 원이 중요한 자리였는데 그 자리까지 깨놓으면서 악랄하게 움직였던 이 조정이 휩소상으로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왔고, 회색 구간을 넘어서 이제 빨간 선이 나오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 기조, 즉 반등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점으로 우리가 40만 원대 고점에서도 매도할 수 있었던 만큼 이 기준대로 가져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점에서 첫 번째 반등이 나온 측면에 의해서
흔들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흔들기가 나올 수 있는 또 위치라고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일봉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현재 구간에서 바닥권에서 지지가 될 수 있는 라인을 한번 알아보면 바닥권에서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만드는 이런 자리들은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들의 세력들이 한번 상승을 들어 올릴 때 들어온 돈으로 가격들을 정해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이 아래쪽에 매집 구간이고 이 세 번째 구간이 트리거입니다. 이 세 번째를 돌파하게 되면 그 위에 목표가 구간까지 1차적으로 오는 거고 이 빨간 선이 안 깨지고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 위에 2차와 3차 목표가까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죠. 어디 목표가에서 깨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구간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단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여기 구간은 매집 구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승이 나오고 나서 빨간 선을 이때부터 타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트리거를 바로 오전장에 돌파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다시 한번 지지하는 이 악랄함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는 금요일날 다시 상승을 만들면서 1차 목표가를 일단 채운 상태예요. 채우면서도 견조하게 이 빨간 선을 안 깨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흐름은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양호한 흐름 속에 중요한 가격대를 보면 17만 1,500원의 자리가 트리거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트리거를 깨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이 매집 구간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매집 구간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다시 이 저점 확인 테스트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LG전자를 시황상 그리고 시장의 반등 기조와 로봇주들이 지금 약한 모습이죠. LG전자 같은 경우 로봇 중에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로봇 섹터들에서 훈풍은 계속 불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깨지 않는 상태로 움직일 거라고 보매 이 구간이 17만 원대 구간 언더 구간은 그래서 제가 계속 매집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가격이고 현재 구간에서는 17만 1,500원을 돌파한 관점과 17만 8,200원이 세력들이 매집가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는 흔들기가 나오더라도 이 저점을 깨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서 이 가격과 이 가격 정도만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흔들기에 만약 추가 매수를 필요하시거나 혹은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타점의 신호가 발생이 되면 그때 매수 문자를 발송이 될 거고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단타를 하시라고 LG전자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그랬죠. 홀딩의 조건입니다. 여기서 아래쪽으로 17만 1,500원을 살짝 깨는 그림이 만약 나온다 하더라도 그 구간은 흔들기의 구간이고 추세상의 문제가 없는 눌림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은 우리가 버텨내보자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저항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최고가로 지금 찍혀져 있는 오늘 19만 800원을 찍었던 이 자리를 돌파해야지 우리가 이 위에 있는 또 다른 목표가인 2차 목표가 구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단기적인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이렇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들고 갈 수 있는 이제 수익에 대한 타점으로 봐는 고점에 대한 저항선과 그리고 목표가 구간을 우리가 일단 알아보면 되겠죠. 단기적인 지지와 저항에 대한 흐름, 즉 현재 구간의 시장이 좋다면 올라갈 건데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구간 밴드 안에서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월요일에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을 잡아가야 되며 우리가 저항으로 생각해야 되는 자리와 또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 목표가가 될 것인지 하나하나 또 따져볼 건데 LG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좋아요 하나 꼭 한번 눌러주시고 제 말에 또 귀 기울이시고 가격 기억 잘 해보자 그러고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근에 많이 빠진 이 LG전자에 개인분들 더 많이 털려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분들 정말 힘들게 보여왔습니다. 서로 응원하자는 의미에서라도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서 일봉 차트로 넘어가서 봤을 때 현재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창형의 패턴에서 계속 지루한 하락을 만들어냈고 마지막에 오버슈팅까지 밀려 내려오는 120선까지 깨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반전의 모색을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LG전자는 한 번도 올라갔을 때 5일선, 11선을 다 그대로 두지 않죠. 즉 이동평균선은 방향만 판단하는 기점이지 이 1,000만 명이 넘게 보는 개인들이 보는 이동평균선을 세력들이 지켜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력의 매매 차트, 즉 세력의 단가선과 관리선을 기준점으로 매매를 합니다. 단가선은 세력의 가격이고 관리선은 세력이 관리를 해준지 볼 수 있는 거죠. 아래쪽에서 올라왔을 때도 LG전자는 한 번도 빨간 선을 안 깨고 올라오다가 결국에 고점을 찍고
빨간 선이 깨면 하락으로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빨간 선을 또 한 번도 제대로 돌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다가 이제서야 빨간색이 한 번 더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가 라인 같은 경우도 세력의 단가선이 녹색 선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가 깨져가지고 고가에서 매도를 해서 밀려 내려왔고, 여기서는 단가 이하로 밀려 나왔다는 건 이 고가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이미 매도를 많이 하고 일부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래쪽에서 매집을 다시 하면서 단가를 낮춰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런 관점을 알고 있고 또 중요한 가격대를 알면은 고가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본 차트에 보여드렸던 그 차트 그대로 현재 구간에서는 이 아래쪽에서 나왔던 이 파동을 기준점으로 세력들이 돈이 들어온 걸 그 다음번에 가격을 정해놓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2차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했던 방식도 아래쪽에서 매집과 트리거와 1차, 2차가 올라온 거죠. 여기서 2차에서 1차에서 2차까지 바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이 구간에서 매도를 고려할 수 있었지만 매도 타점 신호가 안 나오면 매도를 안 한 겁니다.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도 똑같이 기준점의 저항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돌파해서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여기서 팔아야겠죠. 근데 만약 이게 이탈한다면 이 구간에서 정리를 하는 게 엑시트 타점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격대로 넘어와서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는 위에 이 트리거라는 구간을 깨졌다가 회복을 하고 1차 목표가 구간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 가격이 왜 이렇게 최고점 구간에 성장이 돼서 윗꼬리가 됐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위에 다시 저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건 단가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위에 안착하면서 빨간 선이 타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다면 LG전자는 아직 매집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제 저항이 나온다면 이 위에 있는 저항과 이 바로 위에 있는 저항을 볼 수 있겠죠. 일단은 녹색 선은 현재 구간에 흔들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정복될 거라고 보는 거, 아까 분 차트에서 말씀드렸던 기준점, 아까 가격 말씀드렸죠. 현재 구간에서는 결국에 스윙의 핵심은 세력의 관리선이 깨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현재 관리선의 가격으로 보면 17만 원 정도 수준이겠죠. 이게 보시면 17만 500원, 700원 뭐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잡을 수는 없지만 움직이니까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트리거의 지지 가격대 기억나시나요? 그 가격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는 그러면 이 중요한 가격대를 놓고 보면 첫 번째로 이제 여기를 극복하고 올라왔을 때 중요한 가이드라인은 좀 전에 저항선은 이 정도 자리였죠. 21만 5천 원 정도 자리가 1차적인 저항이 될 수 있는데 2차 목표가 구간, 즉 처음에 상승을 보이고 나서 2차 랠리를 보일 때 나왔던 가격들을 보시면 그래서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봤을 때 올라왔을 때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가 일단 반등이 나왔을 때 단기적인 우리가 저항이 될 수 있는 매도의 목표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에 오게 되면 매도 타점이 뜨는지 혹은 여기처럼 그냥 뚫고 올라가는지 이 부분들을 여길 때부터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고, 그때까지는 이 변수가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를 하면서 보유를 해 나가면 된다는 거죠. 이 이론과 세력이 정해놓은 가격으로 이 11만 언더 녹색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말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4월 8일 날 녹색선 구간을 돌파로 제가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죠. 중요한 가격대 구간에서 이 27만 원대와 25만 원대 구간에 윗꼬리가 달고 있으니까 꼭다리에 걸려 있다고 하면서 세력이 고점 정해놨다, 매도하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 17만 원대 빨간 선에 왔을 때 여기는 세력의 매집가가 이때 17만 800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안 깰 거라고 생각하고 쌍바닥 타점에서 매수하는 타점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최고점을 찍을 때도 이제 매도 타점이 깨지니까 신호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가격대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중요한 가격대가 왔을 때 매도 타점에 딱 차트를 켜가지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차트입니다. 현재 구간을 상승으로 타고 가면 빨간 선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회색 구간은 조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빨간 선이 유지가 되면 우리가 고점에서 첫 번째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했던 것처럼 상승이 나오면 빨간 선을 계속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보유를 하고 있다가 목표가 구간에 와서 윗꼬리를 달든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결국에 근데 전량 매도의 엑시트는 어디냐? 이 구간이라는 거죠. 회색 구간으로 데려오면 조정이니까요. 이 상승 구간을 끝까지 먹고 이 구간의 타점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엑시트의 매도 타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 타점을 우리가 아까 공부한 중요한 가격대에 왔을 때 계속 고려하면서 신호가 나오면 매도 엑시트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미리 대응 방법 알려드리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영상은 또 저녁에 올라가다 보니까 변동성이 큰 장중에 이 매수 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LG전자를 계속 지켜보다가 이 정확한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놓치지 않게 바로 문자 드릴 겁니다. 본업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분도 계실 건데 이 세력의 마지노선을 문자 하단에 첨부해 드리니까 흔들기에 당하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타점의 신호 이번에 절대 놓치지 않으실 분들은 아래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매매하는 그 순간에 정확한 가격과 비중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LG전자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가면서 추세 고점의 가격에서 매도를 할 수 있을지 이 홀딩과 매도의 전략 예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한번 잡아드리고 중요한 가격대 정리 및 보유 단가별 대응 전략도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힘,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퓨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도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0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아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LG전자 차트로 넘어와서 이제 세력의 관리선과 단가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력들이 정해놓은 그 가격대를 알고 있으면 저점 매수와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LG전자를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녹색선 구간에 지금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좀 흔들기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감내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돈 차트에서 역전 매도 타점 봤을 때 아래쪽에 트리거 구간인 17만원대 구간까지는 흔들기라고 보고 그 이하로 밀리는 부분에서는 단기적으로 저점을 다시 테스트하는 쌍바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그림도 있겠지만 현재 이제 시황과 수급과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더불어 봤을 때 이 트리거 라인은 지켜내주면서 매집 구간 정도 수준에서 흔들기가 나오더라도 반등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역전 매도의 차트로 넘어가서 최근에 이제 중요한 가격대들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보유 단가별 대응 부분들도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LG전자가 지금 아래쪽에서 트리거 라인과 매집 구간을 딱 찍고 분차트도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고 현재 구간에서는 이 구간을 돌파하는 시세가 나오면서 이 고점 테스트 바로 큰 하락이 나와서 첫 번째 나온 상승에 첫 번째 테스트를 받을 겁니다. 이거를 돌파하게 되면 이 구간을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거고 돌파하지 않으면 그 구간에서 또 수렴하는 기간을 다시 거치는 과정을 겪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변수를 체크하면서 홀딩을 해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의 고점, 단기 고점에서 매도할 때까지 영상을 촬영할 거니까 함께 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이 고점에서 나오는 신호 이번엔 놓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중에 신호 발송 드리고 있으니까 아래쪽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중요한 가격대를 좀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단가가 너무 안 좋거나 무리가 있으면 올라온다 하더라도 팔기가 어렵습니다. 기다린 것도 억울한데 손실 보고 팔기는 정말 억울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윗구간 20만원대 중반 위에서 혹시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이 있다면 현재 첫 번째 눌리는 이 가격대에서 빨간 선이 닿는 매수 신호가 또 나갈 겁니다. 그 신호 구간에서 한번 추가 매수 부분도 조금이라도 해두시면 단가가 좀 확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추가할 수량이 전혀 없고 돈이 현금이 없는 상황이시라면 이 부분에 반등해서 고점에 나온다면 그 신호 놓치지 말고 좀 대응을 해가지고 그 다음번에 판 만큼 다시 사든지 아니면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리거나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그런 부분도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 솔직하게 드리면서 이렇게 보유 단가별 대응 관리 방법까지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흔들리는 시장 제가 말씀 투자 포인트들 다시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혁철이었습니다.